좀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꼭 그 정상 가격으로 가서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보다는 저는 물타기를 싫어하지만 차량 판매는 약간 성장인데 이쪽은 30-40%씩 매 분기마다 막 성장하고 있어요. 분기별로. 테슬라에도 납품할 수 있고요. LF 배터리와 관련된 중국 기업에도 납품할 수 있고. 제가 지난 시간에 에코프로는 70만 원, 에코 BM 27만 원, 포스코 퓨처엠은 33만 원을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일부 이제 발빠르다라기보다는 성급하게 나가시는 분들은 그래 거기까지는 간다고 했으니까 지금 사지. 이거 안 되고요. 주식 투자 제가 지점장 생활을 여러 군데에서 했거든요. 부산, 대전, 목동에서 지점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매매 형태에 대해서 물론 제가 매매를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많이 봤기 때문에 경험이 많다는 것 뿐이고요. 너무 잘한다는 거죠. 그래 거기까지 나오면 집에 사야지. 이거 아니고요. 정석 투자의 모범을 말씀드릴게요. 네. 내가 에코프로를 90만 원, 100만 원 샀어.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손실 나 있어. 괜찮습니다. 왜? 주가는 아직 완전하게 시장에 대한 하락으로의 방향성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빠진 겁니다. 오르내림 과정에서 빠진 거예요. 반등 줄 수 있어요. 반등 이후에 하락으로 완전 바뀔 때 이때 매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에코프로나 뭐 이차전지 뭐 등등을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사는 건 아니고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기준 가격 70만 원, 27만 원, 33만 원 와서 일정 흐름에서 이게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바로 돌파 못 합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상방으로 턴할 때 이때 신규 매수를 하는 거고요. 신규자들은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꼭 그 정상 가격으로 가서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보다는 저는 물타기를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물타기를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좀 중장기적으로 종목을 끌고 가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여유장이 좀 있어서 그리고 다른 종목을 팔아서 계좌에 현금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사도 된다라고 측면에 물타기보다는 추가 매수 관점으로 어차피 이거는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사서 나갈 거니까 매수 시점에 대한 판단을 가져간다면 지금 좀 좋습니다. 신규 매수자는 정상 가격으로 회귀하고 그 가격에서 상방 턴할 때 사시는 거고요. 기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한 번에 다 사시면 조금 사보십시오. 그리고 제 얘기대로의 주가 수준에서 흐름이 변화한다면 그때 전략적인 매수를 해도 되겠죠.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배경 설명에 대한 내용으로 해당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주가라는 게 신도 모르지 않습니까? 신이 모르는 여기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바람 불 때 갈 때의 방향이고요. 연애 데이트할 때 상대방 이성에 대한 마음을 알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주가 모른답니다. 근데 주가를 알 수가 없는 거고 다만 경험치를 토대로 해서 이러한 과거 경험에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왜 지금 사도 사면 안 되냐는 것은 손절을 못 하시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사게 되면 물론 저점이고 바닥이고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어서 좋지만 다음에도 분명히 이런 습관이 들어버려요. 내가 확인하고 방향이 만들어지고 추세가 잡았을 때 사게 이런 습관을 가지면 항상 모든 주식을 접근할 때 그런 패턴으로 추세 만들어지고 방향 전환되고 확인됐을 때 매수합니다. 절대 우리가 주식 교범에 보면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으라고 하죠. 왜 그런 말들 사람들이 많이 해요. 나는 발바닥이나 복숭아뼈에 사서 귀나 머리 끄트머리에 팔면 최대 수익인데 왜 그런 말들 할까요? 매매를 해보니 발바닥 잡기 힘들고요. 발바닥인 줄 알았더니 땅굴 가는 경우도 있고요. 머리통인 줄 알았더니 뭐 저 위에 뭐 모자 위도 나올 수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자는 겁니다. 흐름을. 안전이라는 거죠. 주식 투자는 부자들이요. 제가 이제 부자 담당 그 WM 팀에서도 근무를 했는데 부자들은요. 첫 번째가 원금 지키는 게 첫 번째 1원칙입니다. 절대 자산이 뭐 100% 깨지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원금을 지키는 게 첫 번째 절대 원칙이고요. 두 번째가 수익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항상 내 자산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극도의 그 절제를 합니다. 원금은 지켜지고 그리고 나 수익이다.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 안전이라는 건 주식시장에 있을 수 없지만 비교적 안전한 추세의 매매를 지향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비교적 안전한 추세에서의 매매점을 지향한다라고 한다면 확인됐을 때 들어가시는 게 맞다는 거죠. 이게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 아니면 계속 발바닥만 찾습니다. 복숭아뼈만 찾아요. 네, 근데 이거 신이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에게 한 두세 번까지는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너 이거 수익 발바닥 머리 꼭지 다 줬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를 안 줘요. 근데 항상 자기의 머릿속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 실력인 줄 압니다. 행운이었습니다. 그래서 습관화를 들여야 됩니다. 이 투자 습관에 있어서 제가 확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석 투자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이게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 몸에 빼야 됩니다. 이게 수익이 안 날 것 같죠? 정말 많이 납니다. 이게. 왜? 확률적으로 깨지는 확률이 적기 때문에. 리스크를 제어하기 때문에. 그러면 버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크게는 못 벌어도 작게 벌어서 계속 버는 거죠. 수익이 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제도권에서 배운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고점 매수, 저점 매도. 뭐 요런 내용들이 이제 실사원 들어가면 배우는 게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저는 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렇게 2차전지 섹터로에 편입되어진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제일 많이 투자되어져 있으시거든요. 맞아요. 포스코 홀딩스 당연히 저평가 맞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포스코 홀딩스가 원래는 철강 업종의 종목이었는데 가치주의 대장주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광산 개발과 리튬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원자재 수급에 대한 요인이 부각이 되면서 2차전지 섹터로 분류가 됐어요. 근데 포스코 홀딩스의 2차전지 관련 사업에 대한 비중은 5%가 안 됩니다.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아직 시작 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자회사들이 주로 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포스코 홀딩스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가치 투자 측면에서 저평가는 틀림없거든요.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철강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경기 동향,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에 경기가 살아날 때, 중경기가 살아날 때 특히 철강주는 움직입니다. 이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가능. 2차전지로의 해석으로 포스코 홀딩스를 판단하신다면 불가능. 교체라고 말씀드립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다릅니다. 그럼 퓨처엠으로 갈아타시면 되겠죠. 포스코 홀딩스를 가지고 계신다면 요거 하나 또 말씀드려야겠다. 우리가 교체 매매를 할 때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서 하이스를 옮겨 타고 싶다. 그러면 삼성전자 높은 가격에 팔고 하이스 낮은 가격에 살려고 하죠. 절대 안 됩니다. 교체 매매는 1원칙이 동시에 스퀘어 수확하는 겁니다. 동시에 가격 상관없습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팔고 사야 되겠다. 다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교체 매매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동시에 딱 놓고 딱 그 기준 가격을 포스코 홀딩에서 포스코 퓨처엠을 살 때도 이거 1%만 더 먹고 1% 더 싸게 의미 없습니다. 내가 주식 투자하는데 1%, 2%, 3%, 4% 높게 사면 어떻고 한 4% 싸게 사면 뭐 합니까? 내 목표 수익률이 30%, 20%면 3, 4%덜 먹어도 되잖아요. 확인하고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작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교체 매매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뭐 중국에서 전기차 생산 50% 이상 하고 뭐 1, 2위가 다 뭐 생산 대수, 판매 대수로만 본다라면 뭐 1, 2위가 다 중국 기업들인데 전 테슬라는 기업의 구조적인 본질 자체가 바뀌는 지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전기차를 생산해서 거기다 이익 창출하는 회사가 이제는 아닙니다. 테슬라의 생산 대수를 보게 되면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2005년에 테슬라가 전기차를 만들기 거의 초기거든요. 아주 초기나 몇 대 나왔을까요? 5만 대요. 그리고 나서 2020년 정도에 50만 대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90만 대, 130만 대, 180만 대, 올해 210만 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7, 8년 만에 한 20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2020년 그러니까 2배로 점프할 때 생산 대수가 50만 대에서 90만 대로 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주가가 슈팅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그 생산 대수가 정체되었다라고 해서 주가 하락을 한 거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앨런 머스크가 단순하게 전기차 많이 팔아서 판매해서 돈 벌다 이거 아니고 테슬라의 그 실적 부분의 내용을 한번 잘 보시면 전기차 생산해서 판매한 그 금액이 한 190억 불 정도 돼요. 리스가 한 5억 불, 6억 불 되니까 차량과 관련된 게 195억 불 정도 됩니다. 이거는 정체예요. 그런데 35%, 40%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ESS, 에너지 저장 장치하고 슈퍼차저. 우리 쉽게 말해서 주유소 사업. 이 부분은 40%씩 증가하고 있어요. 절대 비중에서의 매출 구조를 보게 되면 75대 25%입니다. 현재는 190억 불 대 35억 불인가 그런 겁니다. 아마 75대 25%예요.
근데 차량 판매는 약간 성장인데 이쪽은 30-40%씩 매 분기마다 막 성장하고 있어요. 분기별로. 그러면 이게 한 2-3년 뒤에는 50대 50으로 갈 거거든요. 테슬라가 왜 전기차 가격을 할인해서 팔겠습니까? 요 인프라를 자기들이 쫙 깔아놓고 니들은 내 인프라를 통해서 주유하고 충전하고 내 인프라를 통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해서 뭔가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측면. 테슬라는 전기차 잭이 다르거든요. 걔네들 아이폰하고 똑같아요. 걔네들 그렇죠. 그리고 테슬라 슈퍼차저에서만 걔네들만의 그걸 만들어놨거든요. 그럼 돈을 앞으로는 만들어 놓은 인프라를 통해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차량은 그냥 싸게 팔겠다는 거예요. 이제 가격 다운시켜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만 이제 슈퍼차저가 5만 개가 있는데 막 그냥 팔겠다는 거거든요. 싸게 마진 크게 안 남기고 대신 주유소는 꼭 우리 것만 내고요. 그리고 메가팩 그러니까 이 팩은 우리 것만 사용해. 이런 내용으로 이제 해서 테슬라가 이런 정책으로 회사가 이제 전환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중국의 이제 LFP 배터리나 뭐 이런 것들 어제 오늘 좋은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그간에 LFP 배터리 관련해서는 중국에 많이 뒤떨어졌거든요. 기술력은 높지는 않은데 그쪽 시장에 크게 우리가 투자 안 하고 그랬어요. 근데 LG 솔루션이 100만 대분의 LFP 배터리를 생산 라인을 지금 확보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에도 납품할 수 있고요. LFP 배터리와 관련된 중국 기업에도 납품할 수 있고 100만 대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한 계약 체결이 됐거든요. 공급 받아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중국 기업들이 배터리 시장에서 막 치고 나가고 있는데 그게 대부분 LFP 쪽이고요. 국내 기업들도 그 시장에 지금 막 진출해서 빠르게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고 오히려 이 부분이 주가 상승에 발현될 수 있는 내용으로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고부가 가치 산업이고요. 우리가 이제 노트북에 쓰는 배터리와 간단하게 이제 집에서 쓰는 여러 가지 충전기에 쓰는 배터리 이제 다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 고부가 가치와 기존 시스템 좀 더 이해도 쉽게 말하면 LCD와 OLED 디스플레이에서 보면 LCD가 싸긴 싸죠. OLED 비싸죠. 선명하고 밝고 좋은 건 OLED지 않습니까? 이게 점차 넘어가겠죠.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는 고부가 가치대로 가는 거고요. 약간 저렴하면서 대중화되는 거는 이미 진행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거. 양쪽으로 가는 시장에서의 상황이 뉴스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 어렵게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과거 2000년 초반에 삼성전자를 빗대어서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 700원에서 8,000원까지 올라갈 때는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최대 산업이고 먹거리고 최고의 기업으로 다들 알고 시장에서 그렇게 붐업이 됐었습니다. 고점 찍었죠. 8,000원의 고점을 찍고 아마 6,000원 지금까지 6,000원 깨졌을 겁니다. 시차를 두고 계속 주가 내려가서 똑같은 얘기였어요. 시장에서는 거품이잖아. 10년치 이익치를 끌어다 놨잖아. 이쪽 이제 보면 안 돼. 반도체 그거 우리는 석유화학 해야 돼. 반도체 그거는 이제 돈 다 벌었어. 이 분위기였거든요. 6,000원 찍고 지금 7만 원까지 온 겁니다. 계속 올라왔어요. 저는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현재는 꼭 전기차에 국한되어서 산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배도 이제 2차전지를 사용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메가 팩토리, 그러니까 저장 장치를 통해서 원활하게 사용할 필요가 없겠지만 넓은 땅 같은 경우는 가설을 하는 것보다 전기 가설을 하는 것보다 차량에다가 팩을 하나 가져가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하거든요. 이런 산업이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겁니다. 쓰임새 용도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산업은 계속 성장하고 커 나갈 것인데 초기 국면에서 전기차에 국한돼서 우리가 사용처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 크고 작고의 내용이 현재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궁극으로는 산업 자체는 성장하는 건 틀림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